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오늘도 이제 세 분의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분 오셨는데 단도박 3년차에 접어든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10년 넘게 했던 도박을 잘 끊고 있고 도박으로 생겼던 채무 이력도 주말 알바까지 뛰며 열심히 갚다 보니 올해 말이면 다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면 여윳돈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 자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이 눈에 갑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돈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에 뛰어들까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주식이나 코인도 도박이라고 했던 상담사분의 얘기가 떠올라 주저하게 됩니다. 저같이 도박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은 투자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가 혹시 있을까요? 도박 엔딩에서 알려주세요. 요즘 이제 뭐 뉴스를 보더라도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 너무 올랐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혼자 지금 뭐 낙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조승아 선생님. 네. 네. 제가 볼 때는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승아 선생님도 투자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저도 투자를 합니다. 아, 합니까? 네. 네. 소액으로. 소액으로. 네, 어디다? 소액으로. 저는 위험한 것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주식이죠. 네. 안전한 곳에 하시는데 뭐 주식이 뭐 다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쵸, 100% 안전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착실하게 월급을 모을 것 같은 사람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세 분은 이 투자를 하고 계신지부터 궁금합니다. 세 분은 지금 현재 투자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주식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주식 자체가 기존에 뭐 도박하던 거와 다르게 뭐 30%의 이제 손실 그 차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으로 하고 있고 시작한 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름? 네, 지금 제 기준에선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자, 일단 뭐 안전막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일단 안전한 선에서 조승아 선생님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카오 개념 어때요? 제가 요새 도박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통장에 현금이 쌓여요.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네. 도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묵혀두고 있기만 있는데 뭐 이렇게 적금을 넣으려고 해도 이렇게 너무 이율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주식을 들어갔어야 되나? 들어갈까? 하다가도 제가 이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선생님, 저 주식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만약 하고 있으면 네.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제 스스로 좀 배덕감이 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의 투자를 좀 계속 유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네.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선생님. 상담이를 그만두기만 하면 바로 주식시장에 뛰어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이주영 선생님도 주식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14년 동안 뭐 전혀 투자를 한 적은 없고요. 네. 뭐 앞으로도 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코인이든 돈과 관련된 거는 그 어떤 곳에도 네,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유일하게 지금 회달난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가장 하수가 그래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나요? 중수 고수는 지금 투자를 안 하고 계신데 하수는 주변에 또 이야기들이 솔깃할 수 있거든요. 네, 하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설득력 있게 다가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두 분을 한번 설득을 네. 이 시간에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네. 먼저 일단 이거 그 사연을 보시면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다,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러긴 했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주식의 붐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쪽이나 유혹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돈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과거에도 똑같은 생각으로 도박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약간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일단은 되고요. 저 또한 지금에서야 뭐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함에 있어서 그 내가 고정적으로 나만의 그 가치관이 잡혀 있다거나 아예 그 나만의 신념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저는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수가 잠깐 한번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게 많으시니까 잠시 뒤에 또 해달라 만나보고요. 네. 중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카오 김님, 이분의 지금 생각,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는 돈을 잃는 것 같다. 주변에 다 부동산 투자니 주식 투자니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릴 때 내가 언제까지 월급 모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주식하면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수 있어요? 확실한가요? 제 모습을 보면 또,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우리 소혁 씨 주식 네. 투자하시잖아요. 주식 투자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냥 인플레이션만큼만 까지면 되는데 네. 더 까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언제까지 이 출연료, 이 쥐꼬리만한 출연료 모아가지고 살겠나 그러니까. 하다가 시작한 게 주식인데, 네. 출연료 모으는 게 낫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회달람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나는 지금 똑같을 거예요. 사연자분도. 도박할 때랑 전혀 다르게 네. 나는 이 주식을 할 때는 원칙을 정해놨다. 뭐 손절, 몇 퍼센트는 손절, 몇 퍼센트는 손익, 뭐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이걸 꼭 지키고 있다. 그러니 나는 괜찮고 이건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봅시다. 저희 도박할 때 솔직하게. 네. 우리 도박할 때도 오늘 얼마 따면 그만, 오늘 얼마 잃으면 그만해야지 라고 처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중독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도박 중독을 중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경계선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던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중독 문제를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과연 할 수 있다. 도박을 10년 했을 때는 못하셨는데 도박을 3년 끊어보니 이제 나는 내 원칙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나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셨을까? 저희 여기 도박 엔딩에 출연한 많은 복면 타짜분들이 도박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분한테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어떨까? 정말로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반복해서 실패해 왔는데 그걸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회달람님은 아주 강하게 회초리를 한번 들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이제 고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지영 선생님. 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마음이 먹먹합니다. 네. 마음이 먹먹하고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를 상담하는 분들도 저한테 이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저희는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어떤 질병을 복균하고 있죠. 항상 지금 억제하고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뇌의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도박 중독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자극 추구형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 자, 그럼 여기서 이 자극은 뭐냐? 돈에 대한 자극이거든요.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 물질 중독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랑 코인을 꼭 거기에 투자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 우리가 자극 추구형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즉각 보상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나의 행위가 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우리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인은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알다시피 코인과 주식은 얼마든지 단기 투자, 단타 매매, 짧은 즉각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수없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조절 기능이 없다면서 그거를 내가 신념은 저는 딱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칩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죠. 네. 그 신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네. 예,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딸려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여론이나 매스컴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도박 중독에 문제가 없으신 다른 일반인 대상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그걸 이제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을 그럼요.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역시 고수답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셨어요. 한 뿌리에 1억짜리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네. 내가 체질이 안 맞아요. 내 체질이 안 맞는데 그걸 알면서 그걸 먹어요? 네. 문제가 될 거 뻔히 알면서. 못 먹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먹는데 나는 왜 안 돼? 이거 몸에 좋은 건데 이제 비싼 와서 건데. 그럼요. 이제 와서 네. 그 질문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안 도박 되죠. 중독자임을 인정했는데. 지금 세 분의 상담 선생님께서 각각의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중수와 고수가 네. 하수를 가르치듯이 하수를 혼쭐 내듯이 지금 일단 이제 한 방을 먹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회달남님. 네, 언제든지 항상 배울 준비는 해있고요. 네. 다만 네, 힘내자. 제 생각을 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체크해야 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 내가 했던 도박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라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다고 할 때는 똑같은 종목은 전혀 하지 않아야 그 전과 같은 환경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투자 종목과 다른 걸로 네.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 겪어보라는 거네요. 다만 네. 그 이종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즉각 조금 더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사항은 네. 일단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생활 패턴이 이전의 도박 시절과 돌아갈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는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카오 김님. 네, 우리 회달남님이 어떻게든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투자해보려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마카오 김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를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도박 문제를 심하게 겪었고 그래서 결국 회복을 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에 아까 S모전자를 장기 투자한다. 그래. 난 도박이 아니라 내 돈을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S전자 주식만 사놓고 기다려야지. 절대 주식처럼 도박처럼 하지 않고 단타 매매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랫동안 넣어놔야지. 좋아요. 네. 근데 이걸 딱 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내 관심의 일부가 결국 주식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다 보니 삼성전자 주식만 보이지 않겠죠? 옆에 급등주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분명히 급등주가 보여도 그 투자 안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건 유혹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 도박 문제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건 유혹이에요. 아, 샀으면 되게 많이 땄겠네. 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그 기분. 자꾸 나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고 나서 내가 버틸 수 있나 없나 자기를 실험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삼성전자를 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박탈당한 기회비용이 네. 있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치면. 하지만 그 기회비용보다 내가 이걸 사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회복에 관심을 둘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관심을 더 둘 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훨씬 더 큰 보상일 수 있다. 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서 나한테 자꾸 내가 안 봐도 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유혹들을 스스로 자꾸 쫓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렇다면 저는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큰 보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까 회달남 얘기하실 때 처음에는 허허허 웃으시던 이지영 선생님이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혀를 끌끌 차기 시작하셨거든요. 일단은 회달남 분은 끝나고 저 좀 만나고 가요. 아, 회초리로는 안 끝납니다, 이거. 네, 이거 회초리로는 안 끝나요. 언제부터 손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럼 다시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네. 자, 우리 단도박 모임에서 번역한 책자 중에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우리는 커피 한 잔에 내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는 글귀가 있어요. 네. 일상생활을 살면서 커피 한 잔에 내기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일반인들 경우에.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어쨌든 재발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회복을 한다는 거는 저의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이 된 다음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근본이 흔들리는 질문을 이분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가 우리 삶의 필수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부분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네. 근데 워낙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투자를 부추기는 시대고 또 가만히 월급만 모아서는 이제 마치 막 돈을 잃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주영 선생님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일반인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안전한 투자 혹은 건강한 투자라는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그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투자라는 행위를 소화시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일종의 알러지죠. 네. 우리가 다들 뭐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있다고 칠게요. 뭐 알러지 있으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네. 다 먹죠. 4천만이 5천만이죠. 그렇지만 어머니 못 먹죠. 어머니가 받아들이세요. 굳이 어쩔 수 없죠. 먹고 싶어도. 중독이라는 질병이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네. 어쨌든 간에 재발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 재발 확률을 옆에 높은 행위를 붙어 있으면서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건 어렵죠. 그렇게 되면. 페달람님 오늘은 이분이 내담자가 아닌가 싶어요. 엎드려 뻗쳐야 돼. 네. 페달람님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일말의 나의 주장이 조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이쯤 됐으면 네. 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포기하시죠. 아직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합니까? 네. 우선 뭐 단도박 기간 도중 네. 어떤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 네. 또한 잠깐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 정도 내가 생각한 상한선에 조금 더 늘어난 이상의 금액을 이제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이 바로 예전에 이제 스포츠 토토를 하던 것처럼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바로 깨달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치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런 지금 질병이 있는 상태인 걸 확인을 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백신을 맞듯이 다시 그 주식을 팔았고 그 이후는 아예 모든 돈을 다 빼고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또 시간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꽤 많이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그 전에 실수했던 것들을 하나씩 복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거는 앞으로 고쳐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주식을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그런 도박 시절에 하던 행동이나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보인다고 스스로 바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투자를 해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네. 결단력 얘기할 때 이주영 선생님이 또 한 번 한숨을 쉬고 계시거든요. 다만 안전한 네. 투자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각자의 의견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수하는 이 시행착오조차 오히려 이게 백신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히려 또 배울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 네, 우리 회달남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김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짤막하게 부탁드릴까요? 투자에는 이런 금전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심지어 뭐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불확실합니다, 결과가. 네. 근데 확실한 투자들은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죠? 나한테 투자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가진 직업에 더 집중하는 거. 그것도 투자거든요. 왜 그 투자는 하기 싫고, 왜 그 투자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나를 성장시키는 투자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즉각적인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눈을 잘 주지 않는 건데 사실은 그 투자는 100%입니다. 건강한 투자네요. 내가 할수록 결과가 확실하다고요. 내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공부할수록 내가 성장하는 거고 책을 읽을수록 아니면 무언가 언어를 배울수록 무언가 난 100% 갖게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것, 불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투자 말고 확실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거에 눈을 좀 돌려라. 왜 관심이 여전히 불확실한 것에 내 관심이 가 있는지 그 점도 한번 돌아봐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월급을 올리거나 그럼요. 아니면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것. 그럼요. 이것이 정말 확실한 투자고 건강한 투자다. 불확실하지 않고 그건 확실하니까. 내가 네. 한 만큼의 보상이 옵니다. 이분 40대 초반인데 늦은 나이 아니겠죠? 저 40대 초반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요, 40대. 자기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고우수한테 가보겠습니다. 이지용 선생님, 마지막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 뭐 말만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내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나의 그 객관적인 나의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뭐 이거는 얼마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는 단도박을 하는 거지 조절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저도 네. 이 사연자에 대해서는 마카오 김님과 의견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돈을 버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 같아요. 3년 만에 1억 원의 빚을 다 이렇게 갚아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자기 개발에 좀 힘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투자는 보류하는 걸로 저는 그러네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아니 3년 만에 1억을 갚을 정도면 네. 어떤 굉장히 좀 능력도 능력자시죠.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저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박의 참견 시즌2 하수, 중수, 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왜 하수인지 왜 고수인지 오늘 또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하수는 조금 더 배우는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 그리고 우리 조승아님 고맙습니다.